떠나서 다시는 오지 마라. 디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딱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말씀부터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번 주도 역시나 한 주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참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고요. 많은 뉴스들이 또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갈피를 잡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느라 이번 주도 좀 많은 좀 피로도가 좀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만 당분간은 어쨌든 이제 장의 방향성은 둘째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저께 현상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날 파월 의장이 비득이적인 멘트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급락하던 나스닥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나스닥이 3%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폭락 수준이죠. 여러분들 이제 매일 요즘에 확인하시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그때 이제 장중 1.75%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도 1.7%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증권사 또 일부 또 전산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냐? 오히려 전산장애 때문에 못 팔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 시장 우리 그래도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금리는 절대 올릴 일이 없다. 언제까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또 파월 의장의 말을 못 믿는 거 아니냐. 결국에 이제 파월도 시장을 못 살려내는 거냐.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채권 투매가 일어났고 기술주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유가도 7% 급락할 현상이 일어났다. 어제 밤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어떤 반응이냐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채권 급등에 대해서 밀러 타박의 매트 멀리 최고 투자 전략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FED가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을 일축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는 건 FED가 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그 자체로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크래그 존슨 파이버 샌들러 기술주 투자 전략가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고금리가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애플도 3% 급락하고 알파벳도 2.5% 떨어뜨리고 테슬라는 7% 가까이 급락을 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파월 의장의 말로 하는 거는 어떤 립서비스를 해도 우린 믿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거는 파월이 무언가를 더 해주길 바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처음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반응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올렸죠. 그래서 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돼서는 갑자기 또다시 채권금리는 급등시키고 주가는 폭락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이거 다 핑계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핑계고 실질적으로 연준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국채금리를 잡아주길 바라는 거죠. 채권을 사주길 바라는 거죠. 국채를. 채권 매입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건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액션을 취할 상황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현재 계속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정 부분을 딱 정해진 거를 아직까지도 스톱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준도. 근데 이 마지막 카드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써야죠. 그러니까 추가 매입을 한다거나,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준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을 더 구매하긴 힘드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단기물 팔고 장기물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룸은 있겠죠. 이제 카드를 다 써버리면 분명히 시장에서 또 좀 있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 거다? 또 뭐 내놓을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손에 잡은 게 없는 상태에서 뭘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위기가 찾아온다
연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이렇게 원해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당장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 막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이제 주식시장에다 막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안정화로 돌아갈 건지, 이게 이제 오늘 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오늘 1.7%대에서 계속 머무르던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지금 현재 1.6%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1.675%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나스닥 선물이 다시 상승폭이 좀 높여가고 있죠. 0.59%.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기보다는요, 일단 오늘 밤에 다시 채권이 안정화를 찾고 나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일부 뭔가 이제 뭔가 시장의 위기를 자꾸 의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려는 일부자들의 일부 어떤 XX 놈들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개미 발목 잡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20%까지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의 비중의 목표치를 늘린다. 당초 올해 말 기준으로 16.8%인 국내 주식 비중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연기금에서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회의를 열어서 이 주식 비중 확대 내용을 담은 자산 배분 목표 범위 수정안을 논의 의결한다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바로 국민연금에서 답변을 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논의할 계획이 없다.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는 얘기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도 참 자존심도 세고 참 고집불통인 국민들의 세금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매달마다 이제 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국민연금 꽤 많이 뺏어가던데, 어쨌든 저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하지만 이제 제 돈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금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 원하든 원하지는 않든 돈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돈인지를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돈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떠나서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2분기 두 자릿수로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디램 가격 지수가 있는데, 디램 가격 지수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2만 포인트에서 지금 4만 포인트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19,900포인트, 18,947포인트, 작년 11월 30일 날이 18,947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37,47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2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든 현물 가격이든 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이렇게 치솟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렌드포스에서 이 기업들 간의 거래 기준으로 삼는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2분기에 1분기 대비 3에서 8% 인상될 것이다, 가격이. 그리고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1분기에 이미 3에서 8% 올랐고 2분기에는 13에서 18%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제품의 동반 가격 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빨리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PC 제조사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메모리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데이터 센터 국내에서만도 24기가 지어진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도 재고 확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라는 거. 이제 SSD, 그 다음 랜드 기반 데이터 저장 장치 등 완제품 확보 움직임도 같이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나 저쪽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죠.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강풍이 그래픽 디램의 가격 상승세를 또 부추긴다. 때문에
지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PC, 뭐 하다못해 이제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디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죠. 떨어지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시장이 이제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1, 2등 기업인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는 25%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가총액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같이 급락이 나오려면 디램 시황도 좀 안 좋아야 될 텐데, 디램 시황이 이렇게 급상승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급락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하락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시장에 급락세가 나올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워낙에 좋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왔고, 실적도 올해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이제 갱신을 해 나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신고가가 아니라, 신고가 가도 모자랄 판국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와서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쭈쭈파는 타이밍으로 보면 그게 이제 진정한 위너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지금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시각의 문제잖아 결국엔. 미국에서 결국에는 지금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액션을 해라, 그게 만족하겠다라는 어떤 일부 투자도 존재를 할 거고, 아니면 컨센서스보단 좋으니,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았는데 뭐 그래도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오히려 이제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또 그룹이 있겠죠. 이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혁아, 사람들한테 이 말 해줘. 근데 이 증권사 말이 나와서 그런데, 증권사 얘네들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숫자가 실질적으로 400만 투자자에서 이제 1000만 시대로 왔잖아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액도 훨씬 더 많아졌죠. 이전보다. 400만 명이 다 주식을 했던 건 아니니까 거의 휴면 계좌도 있고 이런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휴면 계좌 없이 아마 돌아가니까 증권사들 고객 숫자가 거의 뭐 이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돈 많이 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증권사 여러분들 실적 볼 수 있잖아요.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십시오. 돈 어마어마하게 다 긁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만큼 접속자가 많아지고 동시 접속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만큼 시스템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해야죠. 버는 돈 다 어디에 씁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환돼 가지고 뭐 오프라인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할 때 시스템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투자를 안 하고 버는 돈을 그냥 자기네들 다 성과급 잔치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주식시장에서 증권사가 아침 9시 땡 했는데 접속이 안 되거나 매매가 안 되거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쌈팔년도 우리 후진국도 아니고요. 인터넷 안 깔린 그런 세상도 아니고, 정말 이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다시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